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구 중력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발사 장치와 에너지가 있어야 됐고 1단, 2단, 3단으로 해서 나중에 우주선 조그만 것만 올라가서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에 착륙한 아폴로 몇 호야 그게? 네. 13호인가? 뭐 그게 계속 9호부터. 달의 네. 중력장을 벗어나려면 네. 다시 추진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디 있었어요? 로켓 저기 그 안에 착륙선에 있었죠. 아니, 아무리 달의 중력장이 지구의 중력장이 6분의 1밖에 안 네. 된다고 그러지만 네. 적어도 지구에서 발사한 것의 6분의 1 정도의 에너지는 낼 수 있는 발사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주선이 가서 달 착륙 탁 해가지고 우주인이 착 내려서 암석도 채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발사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아, 내 그게 유일한 의문이야.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이후로도 달에 우리가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고. 예, 거의 9번 이상 갔고요. 그리고- 사람이? 예, 사람이. 암스트롱이 거기에 간 것에 대해서 사실 의심하는 거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간 거에 대해서 의심하네요? 의심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근데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네. 아니, 그것도 이미 거기서 돌아오는 추진체를 다 가지고 가고, 물론 중력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추진체로도 돌아올 수 는 있죠. 있겠지만 추진체 예. 자체가 없잖아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아폴로 13호가 내려서 있는 거지. 아닙니다. 착륙선 있습니다.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그건 예, 있어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착륙할 때 충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분사를 하면서 발사대가 내려오잖아요. 없는 그래도 것이지. 난 납득 안 돼, 그거는. 네. 왜냐 거기 우리가 달하고 지구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도 정거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도 정거장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발사대가. 근데 발사대가 지구에만 있고 그거 발사대가 아니고 우리 그때 사진 내는 걸로 봤잖아요. 밑에 아니고. 이렇게 밑에 어마어마한 게 처음에 쏘아 올려서 아폴로 출발할 때는 그거는 여기서 나갈 중간에 때 떨어지고 해서 지금 맨 마지막에 우주선만 날아간 거 아니에요. 중력이 다르죠. 중력이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도 그 우주선에 그러면 달에서 발사할 발사대를 달고 갔다고 나는 그건 발사대를 좀 달고 간 게 이상하더라고. 아니라. 이제 이런 분이 과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이거는. 의심이고.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무슨 영이 섭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아들들 때문이 대단한 문제, 특히 둘째 아들 그 홍업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 책임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 후보가 기각 전에 총리,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등 선거와 관련돼서 한나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위 직책의 경우에 미리 추천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깡그리 무시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장 총리설이 지명자 지금 부결됐으니까 대통령께서 참 여러 번 어렵게 해보신 일인데요. 정말 어렵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하셔서 나라 일이 잘 되도록 하셔라. 예. 저희 대통령님께서 야권이 어떻게든 단결하고 협력해서 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라고 네. 유지를 남기셨는데요. 저희가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내년 총선 대선에서 꼭 야당님들이 손잡고 다시 정권교체 이루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떠나신 자리가 아직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게 우리 역사에서 자리 잡고 계시던 분인지 저희들이 참 절감하고 우리 대통령님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정치인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정이나 사정을 덮으려고만 하지 그걸 과연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근데 저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자유대한민국이 아닐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전하남 폭침 이른바 이거는 아직 해명되지 않는 의문점이 너무 많은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진짜 생각이 억장이 무너진다. 외국장이 무너져요? 천안함- 외국장이 무너지기 네. 전에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천안함 사건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작극이라든지 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든지 아니.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제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를 믿기에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천안함은 다 거기에 증명이 돼 있고 증명 안 됐습니다. 국제조사단이 천안함을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하면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국제적인 조사단을 꾸렸어요. 그 국제적인 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다 규명을 한 거예요. 어느 국제조사단이요? 거기에 호주도 오고 미국도 오고 다 왔어요. 러시아도 들어있었죠.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채택한 의장 성명 중 핵심 내용입니다. 의장 성명의 총 11개 항 가운데 이를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천안함 사건을 영내,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위고 또 이번에 조사한 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민간과 군이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으로서 그 천안함의 함수, 한미 그리고 생존자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명 이상 생존자가 또 있고 많은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 또 추진체가 다 나오고 북한의 글씨부터든지 과거부터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일치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 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혈흔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 합작단의 발표, 정부 입장 이것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 교전했지만 승선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근데 왜 생존자 증언은 들어보시려고 연락을 한 번쯤 하실 수 있는 건데 너무 편파적인 쪽으로 의혹만 제기하시고 저희 이야기가 들어가고 뭐 유가족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제가 그 정도로 격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저희의 이야기는 들으실 생각도 하고 접근 자체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화났던 게 이런 TOD 영상이나 아까 같이 그 한미가 왜 안 움직였냐 그런 것만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만 드렸다면 충분히 이렇게 크게 의욕적으로 보도가 안 됐을 건데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46명 용사들이 대부분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항상 죄인의식 갖고서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언론들은 지금도 매일 밤 그 생각을 못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상처 좀 주시지 마십시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전준영 씨가 이 당시 순직한 동료들에 대한 마음을 지금 격하게 조출하셨는데요. 인간의 뇌세포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볼까, 그렇게.